자, 오늘은 여러분들을 다시 이 발칸 반도로 초대를 하겠습니다. 지금 발칸 반도에서는 제가 이제 루마니아, 알바니아 뭐 이런 곳들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쪽 작가들의 작품을요. 오늘은 이제 보스니아를 무대로 한 과거에 이제 유고슬라비아의 작가죠. 이보 안드리치, 1961년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입니다. 그분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들리나 강의 다리라는 작품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보 안드리치는 1892년 보스니아에서 태어났습니다. 트라브니크라는 곳에서 태어났는데요. 이 트라브니크라는 지명이 중요한 것이 이 드리나 강의 다리는 2차 세계대전 중에 집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1945년에 이 작품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3부작으로 아까 제가 이 이보 안드리치가 태어난 곳이 트라브니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드리나 강의 다리 외에도 트라브니크의 연대기, 그리고 또 아가씨라는 이 세 작품을 동시에 발표를 했습니다. 3부작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 3부작 중에서도 이 드리나 강의 다리가 가장 그래도 참 대표적이고, 바로 이 작품이 1961년에 이 이보 안드리치가 노벨 문학상을 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그런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아주 고위 외교관이었어요. 작가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전쟁 당시 2차 대전 당시에 대사를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독일, 아마 제가 알기로는 독일 주재 유고슬라비아 대사였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스니아라는 곳이 발칸 반도에 있는 곳인데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과거에 이 유고슬라비아라는 곳이 참 머리 아픈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우리 관광지로 유명한 크로아티아, 그리고 이쪽에 슬로베니아, 이런 곳들이 다 옛날에 유고슬라비아라는 연방에 묶여 있던 나라이죠. 거기서 다 별개로 독립했습니다. 유고에는 그 외에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이런 그 연방 내 공화국들이 있었고요. 거기에 또 코소보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코소보는 알바니아 사람들이 또 이런, 그래서 거기 그렇게 복잡한 상황 속에 또 회교도 세르비아 정교, 캐톨릭, 유대 이런 것들이 막 뒤섞여 있어서 그야말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뭐 모자이크, 뭐 민족의 모자이크, 종교의 모자이크, 뭐 이런 나라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티토주의, 티토의 비동맹 운동을 주도했던 티토 아닙니까? 요셉 브로즈 티토라는 그 독재자, 뭐또 장기 집권을 했었죠. 어쨌건 그 티토의 지도력이 이 유고라는 연방체를 하나로 묶었었는데, 그 티토가 사망을 하고 또 거기다가 동구 소련 공산권이 무너지면서 유고가 이렇게 풍비박산이 나면서 거기에 많은 내전이 있었고 엄청난 유혈 사태가 벌어졌던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보스니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보 안드리치는 보스니아에서 출생을 했는데 부친은 크로아티아 사람이고 또 카톨릭입니다. 그러니까 참 정체성이 모호한 거죠. 이 보스니아 작가냐? 아니다. 크로아티아 작가냐? 아니다. 당시에는 노벨 문학상을 탈 당시에는 유고슬라비아 작가였죠. 어쨌건 그런 복잡한데, 이 드리나 강의 다리라는 것이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아주 복잡한 이 역사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뭐 책 표지에 광고 문구를 보면 발칸의 호메로스, 뭐 발칸반도 400년 역사와 인간의 운명에 관한 위대한 서사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것처럼 이 책이 다루고 있는 시기는 400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터키 이 오스만 제국이 지배하던 그 당시부터 시작을 해서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진 그 상황까지 그 한 400년 기간의 긴 스토리를 여기에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장대한 서사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책 내용을 살펴보면요, 여기엔 주인공이 없습니다. 주인공이 드리나 강의 다리예요. 자, 이 드리나 강이라는 것이 그 비셰그라드라는 이 보스니아의 지방에 흐르는 큰 강인데, 그 강 위에 이제 아주 멋진 그 돌 다리가 이제 놓이게 됩니다. 그게 이제 드리나 강의 다리인데, 이 다리를 무대로 해서 400년 동안 벌어지는 그 온갖 인간의 그 어떤 뭐랄까요, 그 삶과 또 권력 투쟁, 전쟁, 뭐 종교의 갈등, 사랑, 이런 것들이 펼쳐지는 그런 이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 시대에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 시대는 터키 이 오스만 제국의 시대죠. 그러면서 이제 맨 첫 장에 첫 부분에서 이 드리나 강의 다리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책은 이제 1945년에 발표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만큼 어떤 이 스토리 전개가 그냥 시대 순으로 쭉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것도 없고 그냥 여러 시대를 걸쳐서 이런 사연 저런 사연 나오는 그런 유장한 흐름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라서 뭐 분량은 꽤 됩니다만은 읽는데 큰 불편은 없습니다. 뭐 현대 소설처럼 뭐 여러 가지 다른 기법이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그야말로 서사적인 그런 내용이거든요. 자, 그래서 아까 이제 첫 부분에 이 드리나 강의 다리를 건설하는 부분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제가 스토리를 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되게 특이한 사례거든요. 자, 이 다리를 건설한 사람은 오스만 제국의 아주 고위 권력자인 메흐메트 파샤라는 사람입니다. 이 파샤라는 것은 오스만 제국의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총리, 장관급 아니면 총독 뭐 이런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고위 인사를 지칭하는 말이죠. 그 메흐메트 파샤라는 사람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이해가 좀 필요해서 그럽니다. 이 사람은, 그 메흐메트 파샤라는 사람은 터키 사람이 아니고 보스니아 사람이에요. 왜 보스니아 사람이냐면은 오스만 제국이 그런 정책을 했습니다. 그 이제 유럽을 막 이렇게 정복을 해서 그 발칸 제국도 지배를 하고 막 유럽 본토를 많이 지배, 오스트리아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많은 그 기독교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기독교도라는 것은 뭐 정교회도 있고 가톨릭도 있고 뭐 또 아까 말씀드린 유대교도 있고 여러 종교가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오스만 제국이 자신들의 권력, 술탄이죠, 그 지배자가. 술탄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초기에 아주 독특한 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도 아이들을, 어린 아이들을 이제, 그러니까 터키인이 아닌 기독교도 어린 아이들을 이 말하자면 징집하듯이 그렇게 잡아다가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그 똑똑한 아이들을 선발을 해서 뭐 여러 가지 재능이 있겠죠. 그 재능에 따라서 관리직을 맡기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파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의 뭐 제2인자 술탄의 다음 가는 그러니까 총리가 되는 이런 사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드리나 강의 다리를 건설한 이 장본인이 바로 그런 사례, 메흐메트 파샤라는 사람이 이 보스니아, 바로 이 비셰그라드 이 지역에서 어릴 때 끌려가서
거기서 이슬람으로 개종을 하고 교육을 받고 그래서 아주 최고위 관리 이 권력자가 되고 그래서 자신의 그 권력과 부를 여기 고향에 투입을 해서 이 다리를 건설을 한 겁니다. 지금 여기 이 책에 보면 이 드리나 강의 다리와 이보 안드리치의 사진이 이렇게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다리라는 거죠. 자, 이런 모양의 다리를 이게 완전히 돌로 되어 있는데 이게 400 지금으로 치면은 거의 500년 전쯤 되겠죠. 그때 지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견고하게 있다는 것은 얼마나 엄청난 작품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보스니아의 시골 벽촌에 이런 다리를 그때 당시에 지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 다리 덕분에 그야말로 드리나 강이 이렇게 양분하고 있던 지역에 이제 이 다리를 중심으로 다리가 있으면은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사람과 물자가 오갈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여기 시장이 발전을 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다리가 그 지역의 어떤 삶의 중심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어떤 마을과 마을 또 지방과 지방 대륙과 대륙 크게는 말이죠 이런 것들을 이어주는 어떤 그런 삶의 중심지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제 아까 제가 뭐 여러 종교를 말씀드렸습니다만 핵심적으로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당연히 오스만 제국이 지배를 하니까 오스만 제국이 상당히 오래 지배를 했어요. 몇백 년 지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슬람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그 지역적인 특성으로 세르비아 정교회가 있습니다. 세르비아가 바로 그 이웃이니까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유대교가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 종교를 가진 여러 사람들이 그 지역 주민들이 이제 거기서 어울려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드리나 강의 다리 위에는 중간에 이렇게 왜 우리 요새 그 한강의 다리 보면은 난간에서 이렇게 나와서 베란다처럼 되어 있는 곳이 있죠. 그럼 그게 중간에 있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가 카페처럼 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서 커피를 끓여서 팔고 이쪽에 한쪽 베란다에는 난간에 그 벤치가처럼 되어 있어서 그 마을에 뭐 노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이제 담배도 피우고 커피도 마시고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 드리나 강의 다리의 이제 무대가 드리나 강의 다리라면 그 무대 중에 한복판은 바로 그 다리 위에 중간에 그 카페 같은 곳이죠. 그래서 이제 그 아주 여기서 인상적인 것은 물론 이슬람 교도 중에는 터키인들도 있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으니까 터키 사람들도 이주를 해서 사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도 있지만 과거에 보스니아 그 지방의 토박이로서 정교에서 이제 오스만 지배하에서 이슬람으로 개종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종적으로는 이슬람이지만 터키인도 있고 세르비아인도 있고 보스니아인도 있고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여전히 그 세르비아 정교회 자신들의 어떤 전통 종교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대교도들이 있습니다. 카톨릭은 여기서는 그다지 뭐 이렇게 부각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뭐 없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데 거기에 이제 뭐 큰 홍수가 닥쳐서 막 온 그 지역이 쑥대밭이 되기도 하고 전쟁이 닥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참으로 인상적인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인종적으로 종교적으로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이 어떤 서로 간의 어떤 그런 반목과 질서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 같은 지역에 사는 이 원로들은 대대로 거기서 이제 일단 대대로 내려가니까 대대로 내려가면서 그런 것들을 짐짓 이렇게 묻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묻고 그러니까 이게 화학적으로 융합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묘하게 그런 것들을 묻어서 어떤 균형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 바로 이 드리나 강의 다리 위에서 그 카페야라고 하는데 그 중간에 카페처럼 된 것을 그 카페야를 거기를 중심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굉장한 재난이 닥쳤을 때
이 원로들은 일부러 과거의 뭐 어떤 가벼운 이야기들을 합니다. 실제로 지금 막 마을이 다 홍수에 잠겨서 그냥 모두가 물에 잠기고 떠내려가고 난리인데, 그 이제 높은 곳으로 다 피난해서 이제 웅크리고 앉아 있는 거죠. 요새 말로 하면은 뭐 어디 학교 운동장 저 강당 같은 데 대피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데서 그 심각한 이야기는 일부러 피하는 거죠. 그러면서 종교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지만 거기서 서로 과거의 어떤 짐짓, 좀 가볍고 이렇게 뭐랄까요, 뭐 웃을 수 있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하면서 속으로는 이제 이 서로가 그런 것들을 공감을 하는 거죠. 향후에 이제 이것을 어떻게 극복을 하고 그렇게 나갈 것인가, 이렇게 이제 삶이 쭉 이어오는데, 그런 삶이 깨지는 것이 이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19세기의 어느 시점에 이제 이 터키 오스만 제국을 밀어내고 이게 이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군대가 여기에 들어오면서 그런 삶들이 이제 좀 깨지기 시작하는 거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유럽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오스만이 과거에는 유럽보다 우세해서 그리고 문화도 앞섰기 때문에 지배를 했지만, 이제 오스만 제국은 쇠퇴했고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강성해져서 더 선진적인 문화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이 더 선진적인 문화를 가지고 들어온 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 문물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어떤 이 지역의 드리나 강을 중심으로 한 비세그라드 이 일대의 어떤 그 과거의 그런 평화를 유지하던 이런 어떤 사람들의 어떤 멘탈리티 또는 어떤 사고방식, 이런 것과는 다르다는 거죠. 이제 거기에 철도가 놓이고 전기가 들어오고 은행이 들어오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삶이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지역의 젊은이들이 이 학교를 가고 또 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제 제국이니까 뭐 멀리는 오스트리아까지 이제 대학도 가고 또 징집이 돼서 오스트리아 군에 복무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오스트리아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이 이제 사람들에게 어떤 새로운 삶의 어떤 풍요로운 삶을 주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주 힘겨운, 그러면서 전통의 가치가 무너지는 이런 상황이 이제 빚어지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아시다시피 사라예보에서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처가 암살을 당합니다. 1차 대전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수많은 전쟁 그리고 온갖 풍상을 이기던 이 드리나강의 다리가 오스트리아군이 매설한 지뢰, 이 말하자면 세르비아군, 물론 그때는 이제 1차 대전이니까 이 연합군이죠. 이 진격을 막기 위해서 이 다리를 끊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리가 무너지는 게 아니죠. 중간만 이렇게 내려앉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드리나강의 다리에서 펼쳐지던 그런 삶들이 어떤 그 상징적인 인물, 마지막에 그 상징적인 인물 한 사람이 숨을 거두면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 전체 스토리를 보면 물론 서두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의 그런 종교와 인종의 차이를 그렇게 묘하게 이렇게 포장을 해서 미봉 그냥 임시로 이렇게 봉인하는 것처럼 하면서도 길게 평화를 누리던 그 시기가 이제 이 휴머니즘 사상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 어떤 계급적인 것, 그러니까 과거의 지주, 또 농민, 농노, 또 노동자, 뭐 이런 그 어떤 계층 질서가 이제 오스트리아가 들어오면서 무너지면서 거기에 이제 사회주의, 무슨 또 공산주의, 뭐 이런 현대적인 사조가 막 들어오면서 이제 엄청난 혼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질서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우선 한편으로는 우리가 보스니아 그 내전,
과거에 뭐 90년대였나요? 그런 내전, 또 거기에 어떤 지금 현재도 벌어지고 있는 온갖 복잡한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 여기에서 얻을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인류 전체의 역사가 농축돼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그 역사, 또는 뭐 다른 나라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역사가 결국은 이런 식으로 흘러온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참 제가 소개해드린 많은 작품들이, 소설들이 참 읽기가 좀 거북하고 난해하고 지루한 면도 있고 뭐 이런 측면이 있었습니다만, 이 책은 적어도 그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적인 이 내러티브 방식, 그러니까 서술 방식을 고수하면서 쭉 시대에 따라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읽힐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에 뭐 마을에 왜 과거에 시골에 가면 꼭 그 뭐 좀 약간 모자라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을 놀리기도 하고, 이제 그런 부분도 나오고요. 또 이 젊은이들의 미숙한 사랑이 또 뭐 엉뚱한 곳으로 튀어서 잘못되는 경우, 뭐 또 부모가 정한 결혼에 반대해서 또 비극이 일어나는 경우, 뭐 이런 인생의 여러 가지 또 장면들도 펼쳐집니다. 그래서 참 한번 읽어볼 만한 그런 책이라고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1945년에 발표된 작품이고 우리나라에도 소개된 지가 오래됐으니까 뭐 제가 상당히 늦게 읽은 건데, 사실 저는 오래전부터 이 작품을 알았고 한번 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뭐 하다 보니까 이제서 읽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이 보스니아에 대한 이야기, 이보 안드리치의 드리나강의 다리라는 대서사시 같은 작품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